첫 번째 제시문 영상입니다. 얘들아, 첫 번째 제시문인데 얘가 2015학년도 수능에 출제됐다고 했잖아. 쌤이랑 같이 제시문으로 가보면 일단 선생님은 저번 시간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수업을 할 건데 여기서 하나의 학습 목표가 더 있다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말한 하나의 학습 목표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시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올바르게 푸는 건지도 같이 알려준다라고 했어. 즉, 지구과학의 특성 플러스 이 지구과학 제시문을 만났을 때 어떤 순서로 풀고 어떤 원리가 중요한지를 설명해 줄게, 쌤이. 우리는 일단 문제 분석을 먼저 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알 수 있는 내용, 저번 시간에도 말했어. 이 알 수 있는 내용이면 당연히 무슨 정보 파악이지? 세부 정보 파악이지. 그래서 세부 정보 파악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사실. 오케이? 더 할 거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세부 정보 파악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줬지. 어떻게 풀라 그랬지? 다 읽고 풀라 그랬나? 아니면 문단별 접근을 하라고 했나? 문단별 접근을 하라고 했었어.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문단별 접근이고 또 하나는 화제별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 그 다음 얘들아, 두 번째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이래. 겉으로 볼 땐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추론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보기 자체가 구체적 상황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는 뭘 먼저 하라 그랬지? 보기 먼저 보라고 했나? 아니면은 선택지를 먼저 보라고 했나?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얘는 보기를 먼저 봐봤자 별로 유리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먼저 보는 거냐면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말은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뭐가 나왔냐면 20률이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변화가 없다면 얘는 변화가 없다면 얘도 변화가 없다면이라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변화가 없다면이야. 4번 선택지는 커지면 5번 선택지도 커지면이야. 즉 1번부터 3번까지는 20률 변화 전을 물어보고 있고 4번과 5번은 20률 변화 후를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시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건 이 글의 중심 화제가 20률이었단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슈퍼문을 왜 볼 수 있지? 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그 슈퍼문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타원 궤도이기 때문인 건데 이 타원 궤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제가 바로 뭐였냐면 20률이었다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 글에서 우리한테 주려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20률이란 말이야. 그러면 20률이 변화가 없는 걸 정답으로 만들까? 아니면 20률이 변화가 있는 걸 정답으로 만들까? 당연히 20률 변화가 있는 4번, 5번이 조금 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아무튼 선택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아무튼 20률이 있었다. 전부 다. 모든 선택지에 20률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항상 뭐가 더 크다, 뭐가 더 크다, 뭐가 더 크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같은 대상 간의 관계를 말하는 선택지에서는 앞부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변함없는 값, 똑같은 값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바뀌는 값, 비교대조하는 값이 중요한 거야? 그래, 요렇게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을 비교대조할 때는 똑같은 변수가 똑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 즉 1번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20률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는 거야. 1월과 7월이 달랐다라는 거지. 결국 이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20률이 아니라는 거지. 1번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1월과 7월이라는 거지. 1월과 7월의 차이를 물어보는 걸 캐치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야. 구체적 상황에 적용을 풀 때 대상 간의 관계를 물어볼 때 다른 변수가 뭐냐, 비교해야 될 변수가 뭐냐 이걸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2번 선택지에선 20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왜? 변화가 없었으니까. 맞지? 그러면 1월 나왔는데 여기는 1월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근지점이랑 원지점을 비교대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럼 얘들아 3번 선택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20률 변화가 없다면 20률 안 물어본 거야. 맞지? 그럼 얘들아 7월 똑같아. 그럼 똑같은 변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 왜? 어차피 얘네들이 똑같으면 값은 같아지니까.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뭘까?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와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된 때, 즉 슈퍼문이냐 원지점에 있는 보름달이냐를 비교대조한 거네. 맞지? 그렇다면 4번과 5번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봐봐. 쌤이 시간 10초만 줘볼게. 10초 기다리기 귀찮아졌어. 딱 5초만 줬다 이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1월 똑같이. 결국은 여기서는 물어보고자 하는 건 1월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률이 커진 걸 물어봤네. 즉 20률이 작을 때와 클 때를 물어봤다라는 거지. 오케이? 5번 선택지도 마찬가지야. 7월 똑같다라는 거지. 결국 20률이 커졌을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0률이 작았을 때와 20률이 커졌을 때를 비교대조하라는 게 중요한 거네. 즉 선생님이 지금 했던 일이 엄청 중요한 거야. 구체적 상황의 적용인데 뭐가 커진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대상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고 해. 이런 문제에서 겁나 중요한 건 변함이 없는 변수가 중요하다, 아니면 두 가지가 다른 변수가 중요하다. 다른 두 가지 변수를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면 결국 요 두 가지가 달랐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으니까 요걸 먼저 체크하는 게 겁나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쌤이랑 같이 1문단으로 와보자 이거야. 1문단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우리는 슈퍼문을 본데 우리 가끔 하늘을 보면 달이 엄청 커 보일 때가 있잖아. 그치? 그 달이 슈퍼문이야. 그러면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하단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뭘까? 이게 엄청 중요한데 1문단에 질문이 나오잖아. 그럼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한 뭘 해줄 거냐면 대답을 해줄 거야. 이 대답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불변하는 팩트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글이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질문과 대답이 바로 이 글의 무슨 화제가 된다? 중심 화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우리가 슈퍼문을 왜 보게 되지? 슈퍼문을 왜 보게 되지? 그럼 슈퍼문을 보게 되는 이유가 이 글의 화제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자. 이 현상은 달의 공전궤도가 타원궤도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야. 슈퍼문은 왜 생기는 거야? 무슨 궤도 때문에 생기는 거야? 타원궤도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걸 머리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리적 성격의 글이었으니까 당연히 정의를 내려줄 거야.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 거야. 즉 얘들아, 원이라는 애는 초점이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지. 그래서 얘와 이 지점과 요 지점의 거리는 당연히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게 원이라면 타원은 초점이 몇 개 있는 거야? 요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당연한 거지. 왜? 초점이 멀다가 가까워서 하나의 지점이 되면, 초점이 하나이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까? 원이 되는 거니까.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타원의 정의를 아는 게 중요했어. 슈퍼문 왜 본다? 타원 때문에 본다. 그러면 그 다음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장축이라고 한다. 오케이.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지나는 지점, 요 길이를 뭐라고 한다? 장축이라고 한다. 맞지? 그럼 얘들아,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 겁나 중요하다. 물리적 성격의 우주 지구과학이었다. 공식이 하나 나왔다. 뭘 구하는 공식이 나왔다? 20률이라는 애를 구하는 공식이 나왔다. 얘들아, 그러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눴어.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거리로 나눴어. 얘를 뭐라고 한다? 20률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당연하지. 왜? 분자값이 작아지면 당연히 구하고자 하는 20률 값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얘들아, 반대야. 초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20률은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20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대.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뭐라고 한대? 원지점이라고 한대. 가장 가까운 지점을 뭐라고 한대? 근지점이라고 한대. 얘들아, 요때 겁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각 자료를 줬으면 엄청 이 제시문을 이해하기 편했을 거야. 근데 이 제시문은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각 자료를 안 준 거야. 이때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중요한 거야. 요즘에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는 패턴인데 요 제시문 2015학년도 수능 제시문 이후에 평가원에서 시각 자료를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자 이거야. 얘들아, 여기에 지구가 있어. 맞지? 달은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데 원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대, 타원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대, 타원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대. 초점, 지구와 또 다른 초점이 있겠지. 이 두 초점 사이를 타원궤도로 공전하고 있는데 달이 여기에 왔어, 여기. 그럼 얘들아, 요만큼에 왔을 때 달이 가장 가까운 거잖아, 장축에서. 맞지? 이때를 뭐라고 한다, 얘들아? 근지점이라고 한다.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달이 공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봐. 그럼 얘들아, 이 장축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리가 되는 거잖아. 이때를 무슨 지점이라고 한다? 원지점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이제 정답이 나왔을 텐데, 얘들아, 다시 슈퍼문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슨 궤도이기 때문에 슈퍼문을 볼 수 있었다?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 맞지? 만약에 달이 원궤도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해봐. 그럼 얘들아, 지구로부터 달의 거리는 그 어디도 어떻게 될까? 지구로부터 달의 거리는 그 어느 점에 있든 전부 다 어떨까? 똑같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슈퍼문이라는 애는 없겠지. 왜? 언제, 어느 때 봐도 달은 다 어떤 크기니까? 같은 크기니까. 맞지? 반면에 달은 두 초점 중에 지구를 하나의 초점으로 가지고 있고 지구를 공전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장축 중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뭐라고 한대? 근지점이라고 한대. 그럼 장축상에 있는 점 중에서 지구와 가장 멀리 있는 걸 뭐라고 한대? 원지점이라고 한대. 그럼 얘들아, 슈퍼문을 왜 보게 되는 거야? 당연히 달이 두 초점 중에 지구를 하나의 초점으로 가지고 있는 타원을 공전하기 때문인 거지. 그럼 얘들아, 슈퍼문을 보려면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심률이 커지면 뭐가 길어지는 거, 어떤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했어, 이심률이 커지면? 초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했지. 여기가 초점 거리였잖아. 그럼 얘들아, 초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근지점은 어떻게 될까? 가까워지겠지. 그럼 얘들아, 초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원지점은, 그럼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 맞지? 근지점은 가까워지겠지? 초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원지점은 어떻게 될까? 원지점은 멀어지겠지. 이해돼? 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럼 얘들아, 결론은 우리 사실은 똑똑한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와도 이거를 거의 다 이해했을 거야. 결국은 얘들아, 초점거리가 정리를 해볼게, 쌤이. 초점거리가 멀어지면 뭐가 커진다? 이심률이 커진다. 맞지? 이심률이 커지면 근지점은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맞지? 반면에 원지점은 어떻게 될까? 멀어진다. 요걸 생각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똑똑한 친구들은 잘 풀 수 있었는데 쌤이 볼 때 요거를 이해하는 건 국어를 잘 이해한 거기보다는 과학을 겁나 잘하는 친구들이었어. 우리가 사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거든. 어디에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냐면 여기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어. 여기서 쌤이랑 같이 한번 보자. 어디로 가보냐면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멀어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이심률이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이심률이 작아지면 근지점은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맞지? 그럼 얘들아, 이심률이 작아졌어. 그럼 원지점은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여기서도 또 한 번 말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정보에서 완벽하게 이해한 친구들은 진짜 잘한 친구들인데 우리가 첫 번째 이해 못하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요 문제를 풀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쌤이랑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 문제를 미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지구의 공전궤도의 이심률이 더 커지면 얘들아, 이심률이 커지면 근지점에 있을 때야 우리 차이가 있다면 얘에서 뭐 1월 1월은 똑같았지, 맞지?
오케이? 그럼 20율이 더 커졌을 때 달의 근지점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20율이 커지면 근지점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지, 맞지? 오케이? 1월, 1월이 똑같았단 말이야. 그럼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변화 전에 1월의 조차보다 커진다. 맞는 말, 틀린 말? 완벽하게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럼 얘들아, 우리 5번 선택지도 한번 볼까? 지구 공전 궤도의 20율만이 더 커지면 달의 원지점에 있을 때, 얘들아, 20율이 커지면 원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멀어지면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20율 변화 전에 7월의 조차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가 맞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아닌 거야. 아, 물론 쌤이 조금 생략을 했네. 여기 제시문을 보면 추가 정보가 나왔어. 요건 꼭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얘만 내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좋았던 문제고 요 문제들을 요즘에도 많이 따라한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서는 추가 정보를 주기보다는 보기에서는 뭘 줄 때가 많냐면 구체적 사례만 줄 때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좋았던 이유는 사례도 줬지만 추가 정보도 줬다라는 거야. 여기에 주의를 해야 돼. 구체적 상황의 적용인데 무슨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추가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요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오케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조차와 관련된 정보를 줬는데 조차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대. 그럼 얘들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20율이 커졌어. 그러면 근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럴 때는 당연히 조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럼 쌤이랑 반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 20율이 작아졌어. 20율이 작아졌어. 그럼 근지점은 어떻게 될까? 가까워져, 멀어져? 멀어지지. 그럼 멀어지니까 당연히 조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반대로, 또 다른 상황을 한번 해보자. 20율이 커졌어. 그럼 원지점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20율이 커지면 원지점은 멀어지겠지. 그럼 이때 이 원지점이 멀어지기 때문에 조차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작아지게 되겠지. 반비례 관계가 되겠네, 여기에선. 아무튼 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깔끔하게 4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었어.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깔끔하게 4번이 됨을 알 수 있었어. 잘했어. 그럼 얘들아, 아무튼 간에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는 물리적 성격이었고 뭐가 겁나 중요하다. 이 공식 나오는 순간, 정의 후에 공식 나오는 순간 거의 핵심 문제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요걸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쌤이 선택한 이유는 매년 이 문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얘가 문제가 두 개고 요즘이랑 트렌드가 좀 안 맞아 보여. 그런데도 선생님이 매년 이 제시문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림 자료를 안 줬다라는 거. 이게 아직도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무슨 정보를 줬다라는 거야? 추가 정보를 줬다라는 거야. 이 추가 정보를 주는 패턴이 아직도 수능에서 유행 중이고 걔는 요 제시문, 요 제시문에서 얘도 마찬가지였어. 여기서 추가 정보,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거든. 작년 수능에서 얘에서 추가 정보를 줬었거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 제시문을 설명한 거야. 아무튼 쌤이랑 같이 다시 앞으로 돌아오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왔어. 그럼 얘들아, 요만큼 오면 요만큼 와서 저 문제, 아까 그 문제를 푼 친구들은 진짜 대박 잘한 거라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푼 친구들은 많진 않을 거야. 그럼 얘들아,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서 막 대상 간의 관계 요런 애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문제로 와서 선택지를 지우는 것도 겁나 좋은 전략인데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사실은 4번 같은 선택지를 알 수 있었지. 판단할 수 있었지.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4번과 같은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당연하지. 근지점은 가까운 데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이 보이는 상황이야. 슈퍼문이 맞지? 원지점에 있으면 당연히 먼 상황이니까 더 작게 보인다가 맞는 말이 되겠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얘들아, 다시 돌아와서 요 앞으로 와보자.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새 천체가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배열됐을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뭐가 관측된다? 슈퍼문이 관측된다. 즉 20율이 크면 클수록 슈퍼문이 커지겠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더 크게 보인대.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지구에서 본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 각지름이라고 한다. 얘들아, 정의가 사용됐네. 선생님이 정의 사용될 때 중요한 거 또 반복해서 알려줄게. 겉보기 지름 이퀄 뭐가 되는 거야? 각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동의적 표현이 된다라는 게 겁나 중요하고, 이때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가 겉보기 지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각지름이라고도 나올 수 있는데, 얘네 둘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지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겉보기 지름이 뭐라고 얘들아? 각지름이야. 맞지? 그러면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대. 즉 관측되는 천체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뭐가 커진다? 각지름이 커진다. 근데 얘들아, 선택지에 각지름으로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겉보기 지름이 커진다 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정의를 내려주고 대상 간의 관계를 말했네. 중요한 정보, 안 중요한 정보, 겁나 중요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정의 내릴 때 겁나 중요한 게 겉보기 지름 이퀄 뭐였다? 각지름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각지름으로만 말하면 얘를 각지름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무슨 지름이라고 바꿔야 돼? 겉보기 지름이라고 바꾸면 훨씬 더 제시문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문제도 잘 풀겠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얘들아, 쌤이랑 같이 여기 또 정의 공식 관계 중에 정의 나오고 관계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들아, 우리 5번 선택지 한번 볼까? 지구 공전 궤도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얘들아, 근일점이면 태양이 가까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운 거야, 먼 거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지. 그럼 겉보기 지름이 큰 거야, 안 큰 거야? 큰 거네, 맞지? 그럼 얘들아, 겉보기 지름이 큰 걸 당연히 각지름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한다?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쌤이 여기 중요하다고 한 게 각지름 이퀄 겉보기 지름. 동의적 표현을 간파해야지 선택지를 쉽게 지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었어. 그럼 얘들아, 이제 그 밑으로 가보면 여기까지가 달의 공전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지구의 공전 이야기야. 지구가 항성인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 맞지? 여기는 쌤이 내용을 조금 빠르게 갈게. 똑같아. 원일점, 근일점이래. 얘들아, 원일점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멀 때야. 맞지? 근일점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겠지. 이해됐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보면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늘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대. 즉,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지구의 시야에 달이 들어오면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 얘들아? 일식이라고 한다. 일식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 달이 태양의 전체 면적을 가리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식은 무슨 일식이 나왔냐면 고리 모양이라서 금환일식이라고 나왔는데, 달이 태양을 전부 가리지 못하고 달이 태양의 일부 면적만 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고리 모양처럼 빛나게 돼. 이런 애를 금환일식이라고 한대. 그럼 얘들아, 우리 앞에서 무슨 지름 얘기가 나왔었냐면 각지름 얘기가 나왔다 이거야. 맞지? 그러면 봐봐. 얘들아, 개기일식이면 겉보기 지름이 누가 더 큰 걸까? 개기일식이 뭐였어?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지. 실제 크기는 당연히 태양이 커. 하지만 겉보기 지름은 누가 더 큰 걸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으니까 달이 태양보다 큰 거네. 그러면 개기일식 때의 각지름은 뭐가 더 큰 것이 되는 거야? 겉보기 지름과 각지름이 똑같은 표현이었으니까 달이 더 큰 거지. 맞지? 반면에 금환일식이면 겉보기 지름이 태양이 큰 거야, 달이 큰 거야? 태양이 크니까 다 안 가려진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태양이 고리처럼 빛나는 모양을 갖게 되는 거잖아. 이걸 금환일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각지름은 뭐가 더 큰 걸까? 태양이 큰 걸까? 아니면은 달이 큰 걸까? 당연히 태양이 더 큰 것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선택지로 한번 가보자 이거야. 그래서 선택지로 갔더니 3번 선택지. 금환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지. 왜? 그만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이 달의 각지름보다 더 크니까 태양이 다 안 가려지게 되잖아. 그래서 3번도 맞는 선택지가 된다. 그럼 우리가 3, 4, 5번을 쉽게 지울 수 있었다라는 거고, 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오답을 썼으면 3번이나 5번 같은 오답을 썼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런 3번, 5번 선택지는 죽어도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지구과학이긴 하지만 물리적 성격이니까 요렇게 정의 내린 대상의 공식이나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이해를 해서 맞춰야 되는 선택지이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을 3번이랑 5번을 잘 지웠다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 거야. 우리 아까 달의 이심률이 0.055였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지금 지구의 공정궤도의 이심률은 0.017이었어. 그럼 이심률이 큰 애가 뭐야? 달이 더 이심률이, 달의 공정궤도의 이심률이 더 큰 거네. 맞지? 그러면 당연히 이심률이 크면 당연히 원 모양에 가까울까? 타원 모양에 가까울까? 이심률이 크다라는 건 타원 모양, 이심률이 크다라는 건 타원 모양에 더 가까운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더 이심률이 컸어? 달의 공정궤도가 지구 공정궤도보다 이심률이 더 컸지. 그러면 뭐가 더 타원 모양에 가까울까? 달의 공정궤도는 원 모양이 아니라 타원 모양에 더 가깝고, 반대로 지구의 공정궤도가 상대적으로 더 원 모양에 가까웠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 얘들아, 요 제시문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역시 물리적 성격이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물리적 성격에서 중요한 게 정의가 나오고 공식이 나오고 관계가 나오는데, 요런 애들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를 차지한다. 요걸 알아둬야 되고, 지구과학 제시문도 역시 물리적 성격의 지구과학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했잖아. 그래서 물리처럼 풀어야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쌤이 하고 싶은 얘기, 두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두 번째 얘기는 그림을 안 그려줬다. 그림을 그려야지 쉬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 다음 얘들아,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구체적 사례뿐만 아니라 무슨 정보를 줬다? 추가 정보를 줬다라는 거 하고 싶은 얘기야. 그 다음 얘들아,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여기서 동의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었잖아. 요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면 겁나 어려워지는 거야. 겉보기 지름 이퀄 각지름이야. 그럼 각지름이 커진다라는 건 겉보기 지름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요런 동의적 표현에 조심을 해서 요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길 바란다라는 게 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야. 좋습니다. 끝.